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생기초 이론, 문학 개념을 다져가고 있는 과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첫 시간에 화자와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운문에서 중요한 운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율.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 시의 음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로써, 즉 글자로서, 이 문자로서 시를 접하게 되는데요. 왜 그 속에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나요? 자, 사실 이 시는요, 우리가 이 명칭을 보았을 때 현대시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지만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라고 불리는 것을 많이 보셨죠? 노래가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유는요, 아주 먼 옛날에, 자, 우리가 이 원시인들이요, 우가우가 하면서 이 횃불을 돌면서 노래를 불렀을 원시 종합 예술이 있었던 그 시절부터, 자, 노래로서 불려왔던 것들이 하나의 문자로서 정착을 하면서 지금의 시라고 하는 형태로 남게 된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문과는 달리 애초에 노래로 불렸던 만큼 그 안에 리듬감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운율감, 이 리듬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문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운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운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운율의 형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일 음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국어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문학뿐만이 아니라 어법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되잖아요. 자, 어법에서요, 가장 처음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것이 이 가장 작은 단위, 자음과 모음, 즉 음운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하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데요. 자, 특정한 자음이나 모음, 이 자음 모음이 음운이라고 했었죠? 이런 자음이나 모음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예시 작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소월의 길입니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두 번째 연을 보시면은요, 갈래갈래 갈린 길. 자, 볼까요? 자, 갈래, 갈린 길. 유난히 반복되고 있는 특정 음운을 찾으라면요, 기역, 리을, 또 기역, 리을. 자, 마찬가지죠. 계속 기역과 리을이 유난히 많이 등장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역과 리을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음운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해도 이걸로써도 운율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가 등장을 했을 때 특정 음운이 반복이 됐죠? 동일 음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운율의 반복을 통해서 음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음절이나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음절이라고 했는데요. 음절이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어법 시간에 뵙게 될 텐데요. 자, 음절을 봬요? 네, 음절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를 하나의 음절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를 우리가 한 번에 소리를 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음절, 같은 하나의 글자 혹은 시어의 반복, 시어는 하나의 단어, 시 속에서 쓰이는 하나의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위치에 같은 음절이나, 자, 같은 한 글자나 글자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자,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은요, 제가 여러분이 눈에 찾기 쉽도록 일부러 색깔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마당에 햇살이 노란 집, 곧게 올라가는 집, 붉게 익는 집, 지저귀는 집, 눈 오는 집. 자, 집이라고 하는 특정한 음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특정한 음절을 통해서 혹은요, 이 집도요, 하나의 시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음절의 반복을 통해 혹은 특정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동일한 음운을 반복해서도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음절이나 시어를 반복해서도 운율을 형성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일정한 글자 수나 음보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을 형성할 수도 있다. 자, 어절 단위로 글자 수를 일정하게 하거나 시행에서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부러 임의적으로 글자 수를 맞춰줌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산 너머 남촌에는, 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렇게 쪼개었을 때 앞에 두 개의 음보를 합치면 우리가 7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뒤에 누가 살길래 나왔어요. 5글자. 그러면 7자, 5자 나왔죠? 밑에도 볼까요?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했을 때 해마다 봄바람이 7글자. 그리고 나무로 오네 했을 때도 5글자. 아, 그러면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의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운율을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즉, 글자 수를 일정하게 맞춤으로써 운율을 형성할 수도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율 형성 방법 세 번째를 보았고요. 네 번째, 자, 또 다른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요, 통사, 즉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의 반복이 무엇인가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의 프레임, 뼈대잖아요. 그 뼈대, 틀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커피를 마시고, 나는 커피를 마시고, 천적은, 자, 천적이 누구냐고요? 자, 천적은요, 제 강의에서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10개를 사놓으면 9개를 혼자서 다 먹는 정말 얄미운 저희 1살 차이 나는 오라버니입니다. 네, 앞으로의 모든 명칭은요, 천적입니다. 그 천적은 홍차를 마신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윗문장, 아랫문장이 완전히 다른 문장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요, 문장의 뼈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주어 나왔죠? 커피를 목적어 나왔고요. 마시고 서술어 나왔습니다. 자, 천적은 주어 나왔죠? 홍차를 목적어 나왔고요. 마신다 서술어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윗문장과 아랫문장이 서로 이 뼈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달라질지언정 이 전형적인 뼈대가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로 이 두 개의 문장이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문장의 프레임, 즉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게 전개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다른 말로 하면 통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같은 말로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시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수영의 풀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어때요? 무엇보다 부사어가 먼저 나와줬고요. 늦게 먼저 똑같이 부사어가 나와줬고요. 누워도 일어나도
울어도 웃는다 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서술어가 나와줬어요. 자, 각각에 들어가는 단어는 달라질지언정 문장의 뼈대는요, 부사어 서술어 라는 식으로 문장의 큰 틀은 유지된 채로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통사구조의 반복,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한번 볼까요? 운율을 형성해내는 방법.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요, 바로 의성어입니다. 자, 사진이 찰칵 소리를 내며, 자, 사진이 찰칵 소리를 내며, 찰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찍혀질 때 나는 그 소리를 찰칵이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찰칵, 의성어가 됩니다. 자, 모양을 흉내내는 것, 예를 들어서요, 나는 어지럼증을 느끼고 풀썩 쓰러졌다 라고 했을 때 그 쓰러지는, 힘없이 쓰러지는 모양, 풀썩, 모양을 풀썩이라고 표현해줬죠. 의태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흉내내는 것, 의성어, 모양을 흉내내는 것, 의태어, 이 둘을 합치면 뭐라고 하느냐?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자,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별표 쳐두시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해도요, 운율이 형성됩니다. 자, 볼까요? 하나온의 보리피리. 자, 이 하나온 시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요, 말초신경부터 조금씩 썩어서 떨어지는,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도 썩어서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문둥병이라고 불렀었죠. 그런 문둥병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노래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필릴리리. 제목이 보리필이죠. 자, 이런 풀필이를 불면서 이 과거의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필이를 불었을 때 필이 소리를 필릴리리라고 표현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필이 소리를 흉내낸 거니까 의성어가 되겠죠. 자, 의성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번째 볼까요? 박도진의 청산도. 산하 우뚝 솟은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자, 흐르는 모양을 철철철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모양을 흉내낸 말 의태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의태어, 즉 음성상징어가 쓰였으니까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예문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특정한 음운을 반복할 수도 있고요, 음절이나 시어의 반복 혹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거나 이런 식으로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운율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이런 운율감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활용하여서 시의 겉표면에 그런 운율적인 구조가 보이게끔 형성된 작품들을 우리가 외형률을 갖춘 작품이다 라고 하는데요. 시의 겉에 드러나는 운율, 음수율, 음보율, 음유율 등을 갖추면 외형률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수율, 음보율, 음유율이라뇨?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실 거거든요. 주로 정형시에 나타난다. 자,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즉 격식이 정해져 있는 시를 우리가 정형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시, 격식이 정해져 있는 시 속에서는요, 음수율이나 음보율이 나타나고, 그래서 시의 운율이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글자 수, 음보 등의 규칙적인 반복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이 외형률의 첫 번째 음수율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수율. 글자의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생기는 운율이다. 자, 3, 4조, 4, 4조, 7호조 등이 대표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음수율이 드러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죠. 가실 때는 5글자고요.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고요. 드리오리다 5글자이고요.
자, 보통 이 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시게 될 음보율과 묶여서 학습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지금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음보가 세 덩어리, 호흡의 단위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요렇게 끊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세 개의 음보식으로 나눠지죠? 그때 앞에 두 개의 음보를 묶어서 우리가 7글자, 그리고 뒤에 있는 하나의 음보 5글자, 또 마찬가지 7글자, 5글자 해서 7, 5조. 7글자, 5글자의 반복을 통해서, 즉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면 음수율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가 되겠네요. 두 번째 볼게요. 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셋넷, 넷넷 됐죠? 아래도 볼까요? 소치는 아이는 여태하니 일었느냐? 아직도 안 일어났니?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호흡의 단위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졌던 김소월의 진달래꽃과는 달리 네 덩어리로 끊어지게 될 때는요, 앞에 두 개의 음보를 묶어서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는구나. 3, 4조. 네 글자, 네 글자도 반복될 수 있구나. 4, 4조.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자 수를 일정하게 맞춰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 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음수율 대표적으로요, 이런 식으로 3, 4조, 4, 4조, 셋넷, 넷넷 이렇게 짝을 짓는 3, 4조, 4, 4조나 혹은 7글자, 5글자가 짝을 짓는 7호조, 3, 4조, 4, 4조, 7호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음수율을 물어본다면 이 3, 4조, 4, 4조, 7호조 내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수율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 보았고요. 음보율. 호흡 단위로 구분되는 운율의 단위인 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형성된다. 몇 개의 마디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자, 세 덩어리로 끊어지면요 3음보로 보고요. 네 덩어리로 끊어지면요 4음보로 보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호흡 단위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막연하고요, 막막해요. 자, 사실은요, 몇 글자 단위로, 어절 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이런 규칙은 없어요. 그런데 시를 읽으시다 보면은요, 내용의 흐름상 이쯤에서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감각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렇게 끊었을 때 일반적으로 3음보, 그리고 4음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다시 한번 볼까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졌죠?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또 똑같이 세 덩어리로 나눠졌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주로 세 덩어리로 끊어진 3음보로서 시가 구성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래 볼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하나의 장이 네 덩어리로 끊어진 게 보이시죠? 아래 또 볼까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두 번째 장도 마찬가지로 네 덩어리로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하, 네 개의 음보로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4음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음보, 3음보, 4음보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기억해 놔야 하는 것. 이렇게 3음보가 등장을 했을 때는요, 민유적 율격이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시를 하나 툭 보기로 던져두고 이 시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전통적 율격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통적 율격? 민유적 율격? 이게 무슨 말이지? 아, 3음보로 구성되어 있나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호흡 단위별로 세 덩어리씩 끊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요적 율격, 전통적 율격, 3음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보시게 되겠지만요. 자,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시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사음보, 네 덩어리씩으로 끊어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호흡의 단위인 음보를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해 내어도 외형률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음수율 봤고요. 음보율 봤어요. 음위율. 일정한 위치에 같거나 비슷한 음을 배치하여 생기는 운율이다. 자, 요거는요, 정말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이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설마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 설마가 맞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허리가 너무 길죠. 어떡하면 좋죠? 네. 자, 하나의 시행을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빗대어서 그려봤는데요. 왜 사람을 그렸느냐라면은요, 시행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쭉 이어질 때 시행의 앞쪽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자를 집어넣어서 운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요, 머리 쪽에 같거나 유사한 음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두 자를 써서 보이시죠? 식구나 시행의 첫 부분에 같은 음을 반복하면요, 두운. 자, 그리고요, 시행에, 자, 허리가 유난히 길다라고 했었잖아요. 허리. 중간 부분에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집어넣으면은요, 자, 어때요? 우리 허리 아플 때, 아이고, 요통이야 라고 하잖아요. 허리 요자를 써서 허리 쪽에 운율이 형성되어 있다, 요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짧아요. 조금 슬플 것 같아요. 그죠? 다리 부분에 시행의 가장 끝부분이죠? 끝부분에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배치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면요, 다리각자를 써서 각운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시 속에서는요, 이 두운과 요운과 각운이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각운입니다. 자, 각운. 자, 그러면은요, 이 윤석중의 먼 길을 통해서 어떤 음유율이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는 가시는 걸 보고 가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자, 보면은요, 가려고, 계시고, 보고 자려고, 잠을 안 자고, 전부 다 고고, 똑같이 고고, 시행의 마지막을 반복해 준 것도 보이죠? 자, 그리고요, 여기도 보면은요, 잠드는 걸, 머리맡에 가시는 걸 보면은요, 걸이라고 하는 것. 자, 애는 아니겠네요. 애 빼고요. 자, 걸, 잠드는 걸, 가시는 걸. 시행의 마지막에 똑같은 글자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서 이 일부러 구성을 한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행에서 가장 끝부분을 유사하게 동일하게 집어넣어서 운율을 형성했죠? 그러면 각운을 통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음유율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내는 것도 외형률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재율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까지 봤던 것들은요, 외형률이잖아요. 자, 시의 운율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외형률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내재율은요, 말 그대로 안쪽, 시의 표면이 아니라 시 속에 들어가 있는 운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어나 행이나 연이나 작품 전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운율이다. 달리 말하면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은은히 흐르는 운율이다, 내재율이다 라고 합니다.
산문이 아니라 자유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특유의 호흡과 리듬감이 내재율이다.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형식이, 격식이 갖추어진 정형시와는 반대로 이 음보라든가 음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없이 아주 자유롭게 풀어 쓴 시들을 자유시라고 해요. 이런 자유시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재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264의 청포도입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두 개의 행만 봤을 때도요, 어설프게 음보로 끊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음수율을 따져서 글자 수의 반복을 보기에도 지금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운이라든가 요운이라든가 그리고 가군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운율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그러면 안으로 은은히 흐르는 운율이겠구나. 내재율을 갖추고 있는 것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나를 이기는 자만이 마지막에 웃는다. 자, 두 번째 시간까지 집중하면서 학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 우리는 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